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형 카메라의 렌즈에 대해서 한번 몇 개 알아보죠. 자, 일반 소형 카메라 렌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형 카메라의 전용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요. 대형 카메라 렌즈를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 카메라 렌즈는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갖고 한 두 편에 될지 한 편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하는 데까지요. 자, 그래서 대형 카메라 렌즈, 켄즈라고 읽을 수도 있겠네요. 대형 카메라 렌즈. 자, 대형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메이커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형 카메라 편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렌즈를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이커가 슈나이더, 로덴스톡, 니콘에서 만드는 니코르 렌즈, 그 다음에 토코노 렌즈, 토코녹스만에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카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라이카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라이카랜다. 라이카가 아니라 리너프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리너프 렌즈는 아니고요. 슈나이더나 이런 데서 OEM으로 받아서 쓰는 렌즈들까지 쓰겠죠. 코닥에서 나왔던 액타, 예전에 포이트랜드에서 나왔던 해리어 렌즈, 이런 렌즈들, 메이커 무지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특징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틀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카메라 렌즈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지 서클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제 강좌편에 보면 이미지 서클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걸 또 주저리 또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이 계속 훅 가버리겠죠. 그런 관계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형 카메라에서 이미지 서클을 중요하느냐. 이미지 서클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형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브먼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브먼트. 이미지 서클은 렌즈가 원인 이상, 동그랗게 이상 원으로 나온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는 소형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서클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만한 필름이 있을 때 그냥 이 정도만 커버해주면 된다. 근데 문제는 대형 카메라에서는 아래, 위, 좌우, 상하 어디든지 형태와 초점을 이동시키는 광축 이동을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무브먼트다. 무브먼트는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그래서 대형 카메라에서는 4인치, 5인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4인치, 5인치만을 커버하는 이미지 서클이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크게 만든다. 왜?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양이라고 그러면 맞나요? 무브먼트의 그 크기를 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지 서클을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써야 된다. 자, 이미지 서클. 여러분들이 렌즈를 선택할 때, 그럼 그 이미지 서클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렌즈 차트에 보면 나와 있다. 몇 미리, 보통 F4.15나 150mm, F5.6, 이미지 서클은 258mm, F 조리개값 22일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258인지, 257인지, 290인지 저는 그것까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 렌즈를 살 때는 이미지 서클이 큰 렌즈가 훨씬 유리하다. 단, 유리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빛의 회절 현상에 의해서 조리개를 조일 때는 오히려 이미지 서클이 넓으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빛의 회절 현상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말이 새니까. 어쨌거나 이미지 서클을 기준으로 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대형 카메라 렌즈에도 줌 렌즈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은 계속 줌 렌즈를 많이 쓰니까 이 편한 줌 렌즈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없다. 줌 렌즈가 대형 카메라에는 만들 필요가 없다. 줌 렌즈라는 것은 빠르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형 카메라 자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굳이 줌 렌즈를 갖고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찍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 안 만들지 않느냐 보는 거고, 이미지 서클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몇 미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대형 카메라에서의 보통 표준 렌즈는 몇 미리입니까, 여러분?
필름 대각선 길이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필름이 커졌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필름이 크죠. 대각선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대형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쓰는 소형 35mm 카메라로 굳이 따진다면 한 150mm급 또는 135mm, 150mm급이 표준 렌즈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광각 렌즈는 보통 28mm나 그 밑에 급들 24에서 25mm 정도의 화각을 갖는 거, 24mm에서 25mm 그런 광각 렌즈를 쓸 수 있는 것들이 95mm나 75mm급이 있다. 망원은요, 85mm 렌즈 정도의 화각을 갖는 210mm나 240mm급이 있다. 자, 수두룩하게 많아요, 렌즈가요. 45mm부터 뭐 1200mm 뭐 이렇게까지 대형 카메라 렌즈들이 있어요. 왜냐면 판형이 크다 보니까 망원 쪽은 굉장히 길게 만들다는 얘기죠. 어떤 걸 쓸 거냐? 대형 카메라 렌즈에서 어떤 걸 쓸 거냐?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기본 트리오 렌즈가 있어요. 트리오 렌즈. 대형 카메라를 입문하면 꼭 처음에 사서 써보는 렌즈. 그랬다가 자기의 화각이 맞는 거로 바꾸는 렌즈. 그게 몇 mm다? 표준은 150mm. 광각은 90mm. 망원은 210mm.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고전적인 시대부터 지금 시대에도 이게 통용나는 말인데 이 세 가지 렌즈만 있으면 웬만한 것들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쓰고 싶으면은 좀 더 광각적으로 75mm나 65mm급으로, 망원은 240mm나 300mm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4인치, 5인치 대형 카메라의 기준으로 예를 들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A/10 카메라다. 그렇다면 대형 카메라, A/10 대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몇 mm가 됩니까? 300mm가 표준 렌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mm가. 그 정도로 화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죠. 자, 대형 카메라 렌즈 2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